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은행 인사부 김은배 과장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채용을 하면서 저희 채용 설명회 캠퍼스 리크루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통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압축해서 기업은행 소개를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업은행 지원하실 때 채용 전형이라든가 채용 전형에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정부 지분이 6월 말 기준으로 총 69%, 정부 유관지분 포함해서 총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은행장이신 권선주 은행장님의 지도하에 지금 총자산 226조로 임직원 13,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우량 은행이죠. 여러분들 타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무디스, 피치, S&P의 총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가장 최우수 등급을 갖고 있는 국내 최우량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 잘 아시죠? 송혜 선생님이 광고를 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광고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은행 광고 최초 상기도라 하면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은행 광고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는 47%가 저희 기업은행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국민 모두의 은행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고요. 현재까지도 중소기업 금융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고로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 22.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 100조 원을 달성한 은행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은행이기도 하죠. 저희가 총 이제 한국이 IMF라든가 카드 사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위기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때마다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함께했습니다. IMF 때도 은행권 전체적으로 13.9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으나 기업은행은 0.6조를 오히려 늘렸고요. 카드 사태 때에는 총 5.9조 원의 순증액 중에서 4.4조 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9.3조 원 중에 17.6조인 91%를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명실공히 중소기업 금융을 정말 제일 잘하고 가장 건전성 관리를 잘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대출이 되게 리스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은행이기도 하죠. 그건 바로 저희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학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은행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외국 해외 점포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저희 해외에서 MOU를 맺은 은행입니다.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 러시아의 스벨뱅크, 그리고 독일에 있는 이쪽에 스페인 쪽에 있는 산탄데르 뱅크 등 다양한 해외 굴지 은행들과 업무 제휴를 맺고 그들의 선진 노하우를 배우고 또 저희 중소기업 금융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글로벌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기술 금융 등 가장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되게 유명한 영화들 많이 보이시죠? 명량이라든가 군도, 이런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영화들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기술금융도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권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술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기업은행의 문을 한번 노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요즘 회사들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니즈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은행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은행입니다. 자, 사회공헌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28개 지역에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좀 외로우신 분들에게 저희가 공짜로 밥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은행은 중소기업이 항상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은행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직원들도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까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미소금융재단에 500억 원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행복나눔재단에 250억 원을 출연해서 이러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총 728억 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이는 저희 단기 순이익의 9% 수준에 이르는
은행권 최대 규모의 사회보험 사업을 전개하는 참 좋은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기업은행에 들어오면 저희 정말 최고의 금융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입회원 때부터 글로벌 리더가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식 교육을 저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때는 약 10주에 걸친 신입회원 연수와 재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꼭 상경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라든가 예체능계 지원자들도 충분히 금융 업무를 숙지하고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멘토와 인생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금융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겠죠. 직급 직무별 연수라든가 사이버 연수, 금융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까지도 이제 저희가 본인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자격증 취득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상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그에 해당되는 경력 경로를 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어떤 맞춤식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이렇게 이끌어나갈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전문 요원을 뽑고 있습니다. 여신 심사, PB, 외환 등의 전문 요원을 뽑아서 6개월 동안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 들겠죠. 여러분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건전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MBA라든가 테마별 국외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은행권 최고 수준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육아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들어오시면 결혼을 하셔야 되고 아이를 가지셔야겠죠. 하지만 목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집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무주택자 직원들을 위해서 임차 주택을 저희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편안히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네 최고 시설의 IBK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나 격지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 은행은 이제 지점이 많기 때문에 격지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회사를 다니실 수 있도록 독신자 숙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휴양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해서 본인 대학원에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녀 학자금, 선택적 복지비 등을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윤택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를 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은행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되게 야근도 많이 하고 자기 생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기업은행에는 PC 오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7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PC가 꺼지는 그런 제도인데요. 과거에 2012년 정도쯤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대서특필됐던 내용입니다. 즉 퇴근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PC가 종료되고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임팩트 있고 되게 컴팩트 있게 일을 하게 되고요. 야근 등 추가 근무를 최소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이라든가 가족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은 7시가 퇴근 시간인데 7시보다 더 빨리 6시 30분에 퇴근을 해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고 또 친구가 있는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고 또 결혼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행복데이로 지정을 해서 회식도 없고 야근도 없고 회의도 없는 이런 한무데이로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학습 조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일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업은행의 복지라든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과정과 채용 과정별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K 인재상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하지만 IBK 가장 핵심 가치는 이 4가지입니다.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워크, 고객의 이 3가지를 통해서 고객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업은행의 IBK 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번 2014년 하반기 채용에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문제가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이 본인이 어떤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내년도 채용이라든가 내후년도 채용에도 아마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오늘 2014년 하반기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입행하는 직원들은 저희 총 200명 현재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지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원 안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는 이제 현재 서류 접수가 끝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지원하실 때는 2015년 하반기, 즉 3월쯤에 채용 공고가 나와서 8월 또는 9월쯤에 입행을 하시는 직군에 지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약 150명 정도를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2015년 하반기에 채용 분야라든가 이런 거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분야와 전문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구분 없이 지원하시면 되시고요. 학력 및 전공에 제한이 없이 총 150명에서 120명에서 13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는 크게 기술금융,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IB 총 4가지로 현재 15년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하반기에도 유사하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응시 자격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선발을 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 전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IT는 전산학이나 또는 컴퓨터공학 등 IT 관련 전공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IT 쪽 인력의 수급을 감안해서 저희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 면접 과정에서 경제 경영, 일반 사회 이런 부분이 아니라 IT 쪽 관련된 질문들과 면접을 진행을 해서 IT 전문가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서류 전형이 있고 필기시험,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합격자 배수를 먼저 보시면 총 임원 최종 합격자 배수의 서류 전형에서 10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시험에서 5배수 정도, 실무 면접에서 1.6배수 정도를 선발해서 최종 임원 면접에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00명,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항목을 보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잘 얘기를 해달라. 이게 저희가 주문하는 서류 전형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자격증과 어학 성적을 기재하는 날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니즈라든가 아니면 어떤 열정을 자격증으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을 없애고 본인의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지원 동기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창의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내용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같은 2015년 상반기 채용 같은 경우에 저희 서류 전형에서 저희가 에세이를 쓰는 항목들은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잘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본인의 경험, 본인이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어떤 곳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써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좋은 점들을 쓰는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점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후회되었던 상황과 극복하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패 사례라든가 안 좋은 상황도 저에게는 충분히 저희 은행에 들어와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이렇게 미화시켜서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써주시는 것도 그리고 솔직하게 써주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써주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술이 4가지가 있고 서술형이 2가지 그리고 에세이가 한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에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양이 1000자로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IBK 핵심 가치 4가지를 활용해서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4가지를 다 쓰려고 계속 많이들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가지 또는 2가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격증이라든가 어학 성적을 기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경험을 단순히 나열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좀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써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문제로 아마 유형이 서류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어떤 항목들에 나의 어떤 경험을 녹여서 내야게 될 거라는 거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써주신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을 쓰실 때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상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장황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심사위원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 받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좀 문장을 간략하고 되게 두괄식으로 한 문장을 딱 표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반기 서류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제가 봤던 자기소개서 중에 제일 좋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한 문장 두괄식으로 되게 잘 썼어요. 제목이나 이런 거 달지 않고 그냥 한 문단을 토막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첫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만 읽으면 그 한 문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첫 문장을 정말 잘 쓴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자기소개서 써주시면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여러분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논술 약술과 직무 능력 평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문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논술에서는 경제금융과 일반사회 그리고 이제 IT 쪽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약술 같은 경우에는 경제금융 2개, IT 2개, 일반사회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경영을 전공하셨다고 해서 꼭 경제경영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걸 써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이번에 주제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주제를 낸 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취업 고객이라든가 이런 그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그 질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서 예를 들어 이번 경제금융 문제가 금리 2.0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 금리 2.0으로 이렇게 내린 어떤 배경과 장단점 이런 거 써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문단에서 처음에는 그 배경 왜 이런 금리를 2.0에 내렸는지 배경 그리고 장점, 단점 이런 순서대로 문제에서 질문한 것 그대로 답변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능력평가는 언어, 수리, 추리 총 90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대기업들의 어떤 직무 작성 검사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금융 문제가 있었었는데 올해는 경제금융 문제가 빠지고 직무능력평가가 들어가면서 이거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채용, 직무 능력 평가 문제지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논약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70분으로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주시는 것이 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리 논약술을 좀 써보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완전 생뚱맞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내에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크게 회자되었던 그런 이슈들을 보통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런 주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면접입니다. 저희 실무 면접은 잘 아시다시피 1박 2일 합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팀워크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번 채용을 할 때마다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가 요소는 거의 똑같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토론에서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함께 경청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채용 과정 중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스터디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6명이서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스터디에서 빠져나와서 옆에서 이제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면접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이는 것과 옆에서 면접관의 위치에서 한번 면접을 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더듬는 사람, 아니면 약간 머리를 꼰다거나 아니면 볼펜을 친다거나 이렇게 약간 어색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상대방이 말에만 반박을 하는 사람, 너무 동조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위치에서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꼭 해보신다면 면접 보실 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탈스펙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익이라든가 이런 어학 점수, 자격증은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는 어떤 열정과 역량만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어떤 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약 500명, 2014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약 500명에게 어떤 탈스펙 당신이 보여주세요라는 하분 PR 어떤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PR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본인의 경험, 본인의 장점,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4분 동안 발표를 하고요. 이때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자에게는 서류 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이 창업을 해봤다라든가 아니면 세계 20개국을 여행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겠구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 4분 동안 조리 있고 논리 있게 설명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선 정말 학교, 학점,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전혀 보지 않고 순수하게 4분 PR만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서류 우대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본인만의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특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진행해 보시면 기업은행 합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다 끝난 것 같아서 설명 이 정도로 드리고요. 실무 면접에서 집단 토론 찬반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떤 주제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것 또한 1년에 그런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런 문제인지 어떤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디 계시죠? 어디서 질문하셨죠? 네.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토론 주제를 미리 이렇게 내놓고 하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모레 이제 학습 면접에 1박 2일 실무 면접에 들어가는데 어제쯤 저희 출제가 완료됐습니다. 어제 출제가 완료됐다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금융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라든가 아니면 IT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 주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아마 토론 주제를 연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내진 않습니다. 저희가 토론이라는 게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내지 않고요. 토론 주제를 드릴 때 단순히 한 문장 토론 주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토론 주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고민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업은행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기서 좀 전에 저희 여기서 부스에 있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부스에서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부스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에게 상담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